자, 그러면 이제 카운터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할 내용은 카운터의 기본 동작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의 뭡니까 회로 그리고 카운터 응용 회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특이 회로 부분은 이제 부록이니까 그냥 참고로 어, 보세요. 이건 뭐 시험 범위는 아니고 그냥 참고로 공부할 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운터의 기본 동작은 우선 이게 적상 타이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셋이 필요하죠. 자, 카운터는 조건의 접점이 오프에서 온으로 변경될 때 카운터의 현재 값에다가 플러스 1이 됩니다. 조건이 올라갈 때 X제로부터 눌렀다. 그러면 이제 C0, K 뭐 300번까지 카운트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가 ON이 됐을 때 그때 한번 이제 카운트 개수가 올라가는 거죠. 예. 계속 누르고 있다고 해서 계속 이제 뭐 2, 3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르는 그 순간 여기 신호가 0에서 1로 바뀌는 이 순간에 카운터 그 값이 개수가 됩니다. 그리고 연상 결과가 온 상태일 때는 이제 카운트가 되지가 않죠. 이제 여기가 만약에 300번 다 됐다. 그러면 이게 C0가 ON이 되겠죠. 그래서 Y20 켜졌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제 뭐 300이 다 채워졌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여기서는 안 올라갑니다. 예, 딱 채워진 그 숫자가 카운트 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카운트 입력은 뭐 펄스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여기서 예, 올라가는 그 순간에 카운트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펄스화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카운트 업 된 다음에는 리셋 명령을 실행할 때까지 카운트 값이나 접점 상태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한번 타임 업이 됐다, 카운트 업이 됐다, 그럼 이거 꺼주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리셋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어디든지 뭐 여기 접점 하나 넣어가지고 RST C0 이렇게 해서 리셋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의 설정 값을 음수 값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반드시 여기 양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양수는 우리가 여기 PLC 같은 경우는 정수 값이니까 마이너스 32,768부터 해서 32,767까지라고 그랬죠. 음수 값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제거를 하고 0부터 32,767까지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카운트 개수를 갖다가 6만, 7만 하고 싶다. 이제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카운트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카운터 이제 두 개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건 이제 나중에 좀 고급 사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또 그 다음으로 보자면 설정 값은 K에 의한 직접 지정 이외에 데이터 레지스터에 의한 간접 지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K 뭐 C0, K300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C0하고 D0 주소를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D0 주소 값이 가지고 있는 값이 어떤 값이냐, 뭐 2000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값이 있겠죠. 이 주소 데이터 레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가지고 개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간접 지정 방법인데 타이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제 외부의 디지털 스위치에서 지정한 값을 카운트 설정 값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간단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래 동작을 카운터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2회, 3회 해서 X0가 이제 PB 1 버튼이라고 보고, 램프 Y20은 PL1 램프고 Y21은 PL2 램프, 이 두 개를 점등하는 건데 1회 눌렀을 때 PL1이 점등하고 2회 눌렀을 때 PL2가 같이 점등하죠. 두 개가 동시 이제 둘 다 on입니다. 얘만 on, 오프 되어 있는 상태. 근데 2회 누르면 둘 다 on 상태가 되죠. 그리고 3회를 누르면 둘 다 오프 상태, 둘 다 꺼주는 거죠. 자, 이런 간단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어, 카운터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이게 어, 어디 갔나 여기 네, 이렇게 이제 작성 힌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카운터를 1회, 2회, 3회 값이 있기 때문에 1회에서 카운터 업이 되어서 뭔가를 동작을 수행하고 2회에서 또 카운터 업이 돼서 뭔가를 수행하고 3회에서 카운터 업이 돼서 뭔가를 수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가 하나, 둘, 세 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네, 색깔을 좀 바꿔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C0는 각각 1회 1로 잡아주고 C2는 2회로 C1은 2로 잡아주고 C2는 3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C0가 동작할 때 카운트업 됐을 때 Y22 점등하고 C1이 점등했을 때 Y21이 점등하게끔 자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C2가 동작하면 전체 리셋 시켜주는 요 뒤에 회로 있나요? 예. 자 리셋 부분은 일단은 여기 회로도가 쭉 있는데 만들어 보죠. 아주 간단하게 네 여기서 뭘로 만들었습니까? X0를 버튼을 눌러주면 이 버튼에다 각각 카운터 K1, K2, K, C0, C1, C2로 해서 K1, 2, 3 이렇게 했습니다. K1, K2, K3에서 그러면 이거 누를 때마다 얘는 1이 될 거고 얘 누르면 예, 둘 다 똑같이 올라가겠죠. 똑같이 1씩 올라가는데 얘는 C0 같은 경우는 1이니까 1회에서 그냥 렛치업이 되는 거죠. C0 여기는 그냥 Y20을 달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K1을 눌렀을 때 그러니까 X1을 눌렀을 때 처음부터 바로 렛치 그 카운트업이 돼서 Y20이 계속 켜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C1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눌렀을 때 Y20이 켜지겠죠. 그냥 바로 직결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직결해서 2회 눌렀을 때 바로 여기가 ON 되겠죠. 그리고 이제 3회를 누르면 전부 다 리셋되게 C2가 됐을 때는 전부 다 리셋 얘랑 전부 리셋 시켜주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C2를 누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C2를 누르면 전부 다 리셋이 되죠. 그럼 얘가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됩니다. 그래서 리셋이 이제 되게 되죠. 그러면 이거 눌렀다가 이제 뗄 때 눌렀다가 이제 버튼을 탁 떼게 되면 그러니까 이 X0를 눌렀다가 떼는 거죠. 결국 여기 X0를 눌렀다가 떼는 거기 때문에 X0를 세 번째 눌렀을 때는 다 꺼진 다음에 여기가 실행되면서 다 리셋이 되고 0으로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도 꺼지고 꺼지겠죠. 리셋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딱 꺼지면 다시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순간까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버튼을 갖다가 굉장히 짧은 시간 한 스캔이 뭐 기본적으로 1초에 한 3000 스캔 정도 하지 않습니까? 3000 스캔 하기 때문에 한 스캔 길이가 결국은 0.1ms가 아니라 약 30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되죠. 33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되죠.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눌렀다가 이렇게 뗄 수가 없어요. 예, 손이 동작이 그 정도로 빠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셋되고 올라왔을 때 다시 버튼이 누른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0이 된 불구하고 얘가 다시 1로 올라가 있습니다. 전부 다. 예, 다 꺼져야 되는데 다 1이 올라간 상태가 돼서 얘가 또 켜져 버려요. Y21이 22.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X0에다가 상승 펄스를 넣어줘 가지고 눌렀을 때 세 번째 눌렀을 때는 여기가 이제 3이 되겠죠. 여기는 1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여기는 2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여기는 이제 3이 되겠죠. 3이 된 상태. 자 그러면 C0 1일 때 하고 2일 때 여기 C0
C1은 다 켜져 가지고 두 개가 켜져 있는 상태일 거고, X0 세 번째 눌렀을 때 여기 3이 되어 가지고 여기가 ON이 되면서 전부 리셋 시키겠죠. 전부 0으로. 자, 그러면 AND 가서 리셋 되면서 0이 다 될 겁니다. 0, 0, 0 이렇게 되죠. 그리고 AND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내려올 때 여기는 아까 우리가 눌렀지만 상승 펄스를 눌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손을 누르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여기는 ON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승 펄스이기 때문에 0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펄스를 넣어줘야 돼요. 이제 펄스 같은 거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리포트 위 회로를 다음 타임 차트 같이 동작하도록 변경하시오. 자, 어떻게 변경했냐면 앞에서는 Y20이 켜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누를 때 1회째 Y20 켜지고 2회째 Y21 켜지고 3회째 두 개 다 꺼졌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2회째에 Y21 켜지면서 Y20이 꺼졌죠. Y22 켜지면서 Y21이 꺼졌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Y21 B 접점을 오프 조건이잖아요. Y21을 꺼주는 조건으로 Y21을 접점을 가지고 Y20을 꺼주면 되죠. 그래서 Y20에다가 Y20에 Y21의 B 접점을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네, 꺼주는 조건이잖아요. 그죠? 오프 조건. 얘가 올라갈 때 얘를 꺼버려요. 여기 B 접점 하나 달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바꿀 수 있어요. 위에 회로에다가 네. 답이 없네요. 답을 보자면 네, 여러분 리포트를 잘 이게 됐는데 제출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답을 한번 보자면 아까 뭐가 있었죠? 여기 X 제로 있었고 C0 K1 C1 K2 C2 K3 네, 죄송합니다. 글자가 좀 악필이라도 좀 봐주세요. 자, 이렇게 돼서 C0가 카운트업 될 때는 Y20 켜졌다. 그 다음에 C1이 카운트업 될 때는 Y21이 켜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있죠? C2가 켜졌을 때는 전부 다 리셋 됐죠. 자, 여기서 뭘 하나만 변경하면 되냐면 Y21 켜지면서 얘가 켜지면서 얘를 꺼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거 달아주면 되죠. Y21 네, 얘가 켜지면서 꺼졌으니까 여기다 뭐 물론 Y21하고 C1하고 똑같기 때문에 Y21 대신에 C1을 해줘도 되겠죠. C1을 하거나 Y21을 하거나 네, 뭐 둘 다 어느 걸 하든 상관이 없을 겁니다. 자, C1을 하면 네, 이 두 개 직결이기 때문에 C1이나 Y21이나 똑같죠.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출력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 그림을 이렇게 이퀄 요거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예제 2 들어가서 아래 타임 차트의 회로를 작성하라. X0를 한번 눌렀을 때 이게 상승 펄스라는 거죠. 한번 눌렀을 때 줄로 있는 거는 상승 펄스를 써서 만드시오. 자, 이게 PB 푸시 버튼 이게 X0입니다. 누르면 1초 간격으로
5번 깜빡하다가 초기화 되는 거. 예. 마지막 여기가 마지막으로 여기 1, 3, 4 마지막 얘가 꺼질 때 또는 마지막 얘가 켜질 때 아니지 꺼질 때 초기화 시켜주면 되겠죠. 꺼질 때 전체 오프 시켜주면 되겠죠. 얘가 꺼질 때 전체 오프 시켜주고 카운터도 리셋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1초간 깜빡깜빡 하는 건데 플리커 타이머였죠. 플리커 타이머를 쓰라는 겁니다. 먼저 켜주고 꺼주고 켜주고 꺼주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SM 413이라고 하는 거는 1초간 오프하고 그 다음에 1초간 온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1초간 오프 온 이렇게 쭉 반복이 되는데 이 회로하고는 조금 다르죠. 요게 처음에 1초 동안 오프하고 온, 오프 이렇게 됐으면 SM413 그대로 쓰면 될 텐데 요걸 좀 쓸 수가 없네요. 먼저 ON을 시켜줬기 때문에 요건 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플리커 타이머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앞에 플리커 타이머 같은 경우는 앞 시간에 배웠죠. 플리커 타이머 이제 배웠으니까 여기 조건이 하나 들어갔다. M0가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아주 간단했죠. T0 있었고 T1 있었고 여기가 뭐였습니까? 여기가 Y20 켜주고 T0는 T0 K 얼마였죠? 1초니까 10 이렇게 됐었고 여기가 T1 T0가 T1 여기 꺼지는 시간 1초였죠. K10 여기 이제 플리커 타이머 회로였죠. 간단한 것들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플리커 타이머 회로를 활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카운터가 추가가 됩니다. 5번 깜빡일 때 카운터가 된다 그러면 일단 M0는 아까 자기 유지 시켜주는 걸 위에다 만들어주면 되고 5번을 카운터를 해야 되는데 카운터는 언제 하죠? 여기가 이때에 맞춰서 카운터를 해줄까요? 아니면 올라갈 때 얘가 Y20 올라갈 때 꺼줄 때 여기 꺼줄 때 해주죠. 여기 꺼줄 때 여기를 잡아서 카운트를 해주니까 T0가 1초 후에 꺼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위로 올리면 사실 안 됩니다. 밑으로 칸이 없어서 저는 위로 올리려고 했는데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카운트를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추가를 시켜주면 돼요. 자, 밑에 프로그램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버튼 자기유지 X0 아까 펄스를 쓰라고 했으니까 X0 펄스 마지막으로 전부 꺼주는 거는 뭐였죠? 전부 꺼주는 거는 카운터가 전부 꺼줬죠? 카운터 가지고 전부 꺼주고 그 다음에 M0를 해서 자기유지 시켜주고 자, 이 회로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회로가 들어간 다음에 플리커 타이머 이제 복습 이건 앞에 파일 보시면은 나와 있으니까 복습은 생략할게요. 자, 넘어가서 자, 이게 전부 꺼주는 거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카운터 가지고 꺼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카운터가 꺼주면 되고 그 다음에 플리커 타이머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쭉 들어갔는데 카운터 해주는 부분을 T1에다가 T0에다가 넣어줬네요. 여기다 저는 꺼줄 때라는 건 1초 후에 이 타임이죠. 이 타임은 T0가 동작하는 시간이네요. 이 타임은 T0가 동작하는 시간. 여기다 넣어줘도 되나? 여기다 넣었을 때는 T0가
동작할 때는 꺼져버리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주면 안 되겠네. 앞에서 제가 조금 실수했던 부분은 여기가 동작하면서 B 접점 꺼져버리기 때문에 개수가 안 되는 거죠. 개수가 안 되고 동작할 때 넣어줘야 되니까 좀 실수했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T0가 동작하는 시간이에요. B 접점에다가 붙여주면 B 접점 이거는 동작 같은 동작이긴 하지만 카운터 개수가 되는 게 아니죠. 꺼주니까 꺼져버리기 때문에 카운터에 여자가 안 되죠. 그래서 소자를 지켜버리기 때문에 B 접점 동작에다 넣어주면 안 되고 A 접점 동작에다 넣어줘야 되네. 자, C0에서 KO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카운터가 개수되는 시간은 요 시간에 카운터가 개수가 돼요. 요 시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내려가는 이 시간. 요 시간에 카운트가 동작이 됩니다. 여기에 카운트가 동작이 되죠. 마지막 동작할 때 전부 꺼주는 걸로 하면 딱 맞죠. 그래서 어디 갔죠? 아까 카운터 부분이 들어갔고 여기에 추가가 되었고 플리크 타임 아까 가져다 쓴 부분이 있고 여기 T0 동작하는 이 타이밍에 맞춰서 카운터를 개수를 해줬고 마지막으로 그럼 카운터가 5번이 딱 개수가 되면서 얘를 꺼주면 된다라는 거죠. 꺼주면 된다. 여기서 B 접점 써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앞에 부분에서는 다 X0나 이런 버튼을 눌렀을 때 카운트가 리셋되게 해줬는데 여기는 자동으로 리셋되게 해줬어요. 얘가 카운터가 어디 갔죠? 카운터가 동작할 때 여기 카운터가 동작할 때 리셋되게 만들어졌어요. 요 타이밍이 사실은 요거 이제 아까 뭐였죠? 타이머가 동작하는 T0가 동작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때에 얘가 개수가 5번이 다 됐다. 1회. 여기가 1회가 되죠. 요 내려가는 이 타이밍이 2회가 될 거고, 이 타이밍이 3회, 이 타이밍이 4회, 그럼 이 타이밍이 지금 5회가 되는데, 딱 5회가 되었을 때 얘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셋 시켜버리겠죠. 리셋 시키면 얘가 0으로 바뀌어요. 얘가 1, 2, 3, 4, 5가 되었다가 여기 리셋이 수행되면서 여기가 0으로 바뀝니다. 바로 0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 C0 얘가 먼저 동작했잖아요. 얘가 동작하면서 얘가 C0가 0이 되어버립니다. 0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동작을 안 해요. 얘는 동작했지만 얘가 동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동작한 다음에 넘어가서 이렇게 내려가서 또 동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3.2라고 되는 부분은 이게 동작한 다음에 얘가 동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치를 옮겨야 됩니다. 조금 이제 그게 부분이 좀 어려워요. 여기 회로가 지금 다 완성된 회로인데 여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냐? 여기가 5가 딱 되었다. 얘가 동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스텝 수에 맞춰서 동작하죠. 그러면 얘가 리셋 시켜버리니까 얘가 0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엔드 됐다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분명히 5가 됐기 때문에 끊어져야 되는데 얘가 0이 돼버렸기 때문에 동작을 안 합니다. 여기서 꺼져야 되는데 안 꺼져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C0의 위치를 옮기는데 어디다 옮기냐 하면 여기 위치를 얘의 위치를 이게 동작하고 난 다음에 아무데나 여기 어디 갔죠? 여기 수행되고 나서 엔드 간 다음에 얘가 먼저 동작하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도 되고 얘가 동작한 다음에는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
요 두 군데 사이에 들어가야 얘가 먼저 동작하고 얘가 동작하면서 얘 0으로 바꿔주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동작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줬어요. 바로 밑에다가. 이게 이쪽으로 와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안 되죠. 여기 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오면 요게 동작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운터 같은 경우는 리셋을 시킬 때 자기 자신을 가지고 리셋 시키겠다. 자기 자신의 접점으로 자기 자신을 리셋 시키는 경우에는 요 위치를 좀 잘 선택해서 다른 접점이, 예를 들면 B 접점일 수도 있고 다른 A 접점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접점이 동작하는 부분, 그 다음으로 위치를 잡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너무 여러분들 수준에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계속 이제 뭐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좀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예제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아래 타임 차트의 회로를 작성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이제 여기도 만약에 펄스를 사용하죠. 펄스 사용해서 누르자마자 1초간, 이 부분은 우리 많이 봤었죠. 이 회로. 아까 어떤 회로였죠? 여기 딱 펄스를 사용해서 누르면 B 접점 해가지고 여기 뭐였죠? Y20 켜지고 자기 유지되고 이거였죠. 여기 T0 해가지고 K10 해주면 여기 T0, 이 회로였죠. 순시 동작 한시 복귀 타이머에서 이 부분을 뺀 거, 이 부분을 제거를 한 이 회로가 누르면 바로 일정 시간 동안 켜지는 회로, 이 회로입니다. 요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회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얘하고 연동이 되는데, 얘가 꺼지는 시간, D0가 꺼지는 시간에 맞춰서 뭐가 됩니까? Y21이 켜지죠. Y21이 켜져서 다시 1초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Y20 꺼지는 시간은 뭐냐면 T0, 얘가 동작하는 시간이에요. T0가 동작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T0 동작 밑에다 하나 더 넣어주면 돼요. T0 해가지고 T0 동작 넣어줘서 꺼주는 건 T1 해가지고 여기는 Y21이죠. 네, 여기는 T1하고 K10 이렇게 추가를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연동이 되는데, 얘가 Y21이 꺼지는 시간, 이게 뭐냐면 T1이 동작하는 시간이죠. T1이 동작하는 시간에 다시 얘가 켜집니다. 다시 켜진다. 그럼 얘를 동작할 때 얘를 20을 다시 켜주는 거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면 되죠. T1 on 조건, 켜줘야 되니까 on 조건에 명렬로 추가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시켜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밑에 부분 이건 똑같이 또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되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걸 이제 카운터가 개수를 할 텐데, 카운터가 언제 개수를 하느냐, 여기도 카운터가 개수하는 시간을 좀 설정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어디다 설정해 줄까요? 아무래도 얘가 올라가는 시간보다 여기 내려오는, 이게 내려오는 시간도 좋겠지만 얘가 내려오는 시간, 요 시간을 카운터를 가지고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 여기 T1이 동작하는 시간을 가지고 카운터를 해줄까요? 여기 보면 카운터는 T1 접점이 동작하는 동작하는 시간을 가지고 카운터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마지막 여기서 카운터가 딱 개수해서 개수하자마자 딱 전체 꺼주면 되겠죠. 그래서
T1이 동작하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기 T1. 예.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네. T1 해가지고 카운트 해가지고 C0, K2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리셋 명령은 X1 눌렀을 때 리셋을 시켜주면 되겠죠. X1 해가지고 RST C0.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서 확인해 볼까요? 하나하나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자, 눌렀을 때 바로 동작하고 1초간 유지되는 거, 아까 이전에 그 회로도가 있었죠. 그 회로도를 쓰면 되고, 여기서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1초간 유지되는 이 회로도 우리 앞에 있는 그 이전의 회로를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고, 얘가 올라갈 때 다시 이제 반복하도록 on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시켜주면 되는 거죠. 쭉 하나하나 좀 그림을 그려뒀는데, 이 회로죠. 누를 때 얘가 1초간 유지되는 회로, 1초간. 예, 요게 그 누를 때 1초간 유지되는 회로입니다. 내려가서 여기다가 이제 다시 얘 눌렀을 때 Y21이 또 1초간 유지가 되니까 여기 T0가 들어가고 Y21 켜지게 하면 되고, 플러스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얘가 종료될 때, Y21이 종료될 때 얘가 다시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추가를 시켜주는 거죠. 얘를. 예, 추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회, 2회, 여기 2회가 끝났다. 예, 여기 카운터는, 예, 여기 T1, 그러니까 이 접점, 이 시간, 요 시간에 카운터가, 개수가 되도록 했습니다. 1회, 2회. 그러니까 T1이 동작할 때 카운터가 개수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카운터가 개수가 되면서 전부 다 꺼졌죠. 꺼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T0 있는 부분, 여기다 카운터를 하나 비접점 추가를 해줬네요. 여기 전부 다 꺼주는 거니까. 추가를 시켜서 회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X1을 누르면 전부 리셋되게 추가시켜줬네요. 제가 아까 만들었던 회로에서 이 부분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C0. 이렇게 순서대로 이게 타임 차트를 보면서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순서대로 이 회로 시퀀스 회로이기 때문에 시간별로 쭉 순서대로 진행되는 그 과정들을 회로들로 만들어 나가면 돼요. 물론 뭐 쉽지는 않죠. 뭐 저도 뭐 하루아침에 딱 이렇게 이런 게 뭐 눈에 띄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연습을 해서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좀 눈에 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가고, 그 다음에 얘는 두 개 똑같은 게 반복이 되어 있으니까 반복되고, 카운터는 여기서 개수를 해주겠다. 자, 그런 식으로 설정해서 회로를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완성된 회로 여기 나오죠. 그리고 뭐 프로그램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 안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체험판을 GXworks2 해서 체험판이 있을 테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그거 받아서 연습을 좀 해보세요. 자, 여기 카운터 회로 수정은 X1 버튼이 아니라 카운터 접점으로 리셋 시키고 싶다. 굳이 버튼 하나 또 쓰는 게 귀찮다. 자, 그럴 때는 이제 여기 X1 버튼 대신에 얘를 넣어주면 되죠. 카운트 0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도 위치를 잘 선택해 줘야 됩니다. 이거 넣어준 순간 여기가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접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위치를 여기가 아니라 옮겨줘야 된다라는 거죠. 얘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자, 그 부분입니다. 밑에다 넣어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 할게 시퀀스 응용 명령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 이제 응용 명령어라고 하기보다는 기본 명령어라고 볼 수 있는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명령어 시퀀스 명령어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연산 이런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 각종 용해로 부분은 네, 생략할게요. 수업 시간에도 좀 생략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는 회로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